내 남편은 생활장애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 7년차 평범하지 않은 30대 중반의 아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어요. 저희 남편은 장애인입니다.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는 생활장애인입니다. 네, 생활장애인.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집에 큰아들 하나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키우고 계시는 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예요. 우리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사실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괜찮아 보였거든요. 잘생기고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데이트할 때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죠.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신혼 첫날 밤. 아니, 로맨틱한 거 아니고요. 첫날 밤에 벌어진 일을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 여보? 괜찮아? 대답이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욕조에 물을 받는데 물을 틀어놓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욕실 바닥은 이미 물바다. 여보, 일어나. 깜빡했네.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게 일상 테러의 시작.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여보, 일어나. 출근해야지. 응. 10분만. 10분 뒤. 여보, 진짜 일어나. 5분만. 5분 뒤. 일어나. 늦었다. 그리고 시작되는 원맨쇼. 양말이 어딨어? 서랍에 있잖아. 없는데. 제가 가서 보면 양말이 서랍에 빼곡히 들어있어요. 그냥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니, 혹시 나를 시험하는 건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심으로, 정말로 못 찾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남자들한테는 선택적 시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내가 찾아달라고 하는 것만 못 보는 특수 능력이죠. 근데 치킨 광고 파는 3km 밖에서도 보더라고요. 여보, 저기 치킨집 새로 생겼대. 아니, 방금 양말은 코앞에서도 못 찾더니? 주방은 전쟁터. 여러분, 주방이라는 곳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죠. 근데 우리 남편에게는 재난 현장이에요. 첫 번째 사건, 라면 사건. 어느 날 제가 야근을 하게 됐어요. 여보, 미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라면 끓여 먹어. 알았어. 걱정 마. 근데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자꾸 핸드폰만 보게 되고.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라면이 좀 이상한데. 집에 달려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연기가 자욱해요. 여보, 뭐 했어? 주방으로 달려가 보니 냄비가 시커멓게 타 있어요. 물도 다 증발하고 라면 면발은 숯덩이가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거야? 물 넣고 끓였는데 왜 이렇게 됐지? 불을 좀 세게 했더니 라면 스프는? 그거 넣어야 돼. 네. 여러분, 라면 스프를 안 넣었어요. 그냥 물만 끓인 거예요. 그것도 타도록. 그럼 어디 있어?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소파에 앉아서 라면 스프를 뜯어서 먹고 있더라고요. 배고파서.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혼자 두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전자레인지로 폭격 맞아 보셨어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있으시죠? 참 편리한 가전제품이에요. 음식 데우기, 해동하기, 현대인의 필수품이죠. 근데 우리 남편에게는 살상무기예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제가 잠깐 친구 만나고 온다고 했죠.
여보, 냉장고에 찌개 있으니까 데워 먹어.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 알았어. 2시간 뒤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는 뭐지? 주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멍하니 서 있어요. 여보, 전자레인지가 이상한데? 전자레인지를 열어보니 스테인리스 냄비가 들어있어요. 냄비째로. 그것도 뚜껑까지 덮어서. 여보, 금속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 몰랐는데. 34년 동안 몰랐다고? 응. 그냥 냄비째 데우면 편할 것 같아서. 여러분, 전자레인지 안에서 번개가 쳤어요. 진짜 번개. 스파크가 튀면서 냄비가 까맣게 타고. 그날 전자레인지를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금속 용기는 전자레인지 금지. 근데 다음 주에 또 냄비를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붙여놨어? 포스트잇을 읽지 않는 남편. 불 끄기의 개념. 여러분, 혹시 집에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끄시나요? 네, 보통 사람들은 끕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안 꺼요. 아니, 정확히는 못 꺼요. 여보, 거실 불 좀 꺼줘. 알았어. 5분 뒤 불 켜져 있어요. 불 안 껐어? 꺼야 되는 거였어. 당연하지. 아무도 안 있는데 왜 불 켜놨어? 나중에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 네, 나중에 3시간 뒤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화장실 불, 거실 불, 주방 불, 방 불, 현관 불, 베란다 불. 집안의 모든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따라다니면서 끄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어요. 전기세 고지서 보고 기절할 뻔했지만요. 그달 전기세 37만 원. 여보, 이게 뭐야? 왜? 많이 나왔어? 보통 10만 원 나오는데 에어컨 때문 아니야?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고 창문 열어놓으면 그렇지. 네, 여러분, 우리 남편은 에어컨 틀어놓고 환기한다고 창문을 열어요.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은 채 출근해요. 집안은 종일 덥고 에어컨은 팡팡 돌아가고 전기세 폭탄인 거죠. 냉장고 테러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냉장고 정리 자주 하시나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해요. 근데 남편 때문에 매일 해야 될 판이에요. 어느 날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뭔가 상했나 싶어서 안을 다 뒤졌죠. 상한 반찬 몇 개 버리고 정리하고. 근데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지? 그리고 발견했어요. 냉동실 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반쯤 열려 있었어요. 여보, 냉동실 문 어제 아이스크림 꺼낼 때 닫았는데. 반쯤 열려 있었어. 냉동식품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고기, 만두, 아이스크림, 냉동과일 다 합쳐서 한 50만 원어치?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냉동실 문에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꽉 닫았는지 확인. 근데 다음 주에 또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포스트잇 안 봤어? 뭐 붙여놨어? 남편의 눈에는 포스트잇이 안 보이나 봐요. 차 안은 공포, 체험 그 자체. 여러분, 남편분 운전 잘하시나요? 우리 남편은 운전은 잘해요. 근데 문제는 차 관리예요. 어느 날 제 차를 빌려줬어요. 여보, 차 좀 쓸게. 조심히 다녀와. 알았어. 다음 날 차를 돌려받았는데 주유 경고등이 켜져 있고 배터리 방전된 거예요. 그것도 빨간불로. 여보, 기름 다 떨어졌잖아. 배터리는 왜 나가버렸어? 기름은 아직 조금 있던데. 배터리는 왜 나간 거지? 경고등 켜진 지 언제인데? 그리고 혹시 또 시동 안 끄고 주차해뒀던 거 아니야? 어제부터. 그랬나? 여러분, 경고등이 켜지면 바로 기름 넣어야 해요. 엔진이 고장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동은 반드시 꺼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너무 자주 깜빡하는 거죠. 에혀. 알았어. 다음부터 넣을게. 네,
다음부터요. 대답은 잘해요.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행동이 안 따라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다음 주에 또 경고등 켜진 채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확인해요. 남편한테 차 빌려주기 전에 기름 가득 넣고 돌려받으면 바로 주유소 가서 넣어요. 차라리 제가 편하더라고요. 시동이나 라이트요? 남편 도착할 때쯤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날,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남편. 어쩌죠? 남편 운명의 날, D-Day.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도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피해 범위가 우리 집 안으로 한정되어 있었죠. 근데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외부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친정 엄마 칠순 잔치에서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나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보, 다음 주 토요일이 엄마 칠순이야. 아, 그래! 알았어! 근데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제 육감이 뭔가를 감지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정장 준비했지? 응, 와이셔츠는? 세탁소 맡겼어! 선물은? 내가! 당연히 당신이 준비해야지. 급히 백화점 가서 선물 샀죠. 한복 원단이랑 건강식품 세트. 1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휴, 이제 됐다. 드디어 칠순 잔치 당일. D-Day. 토요일 아침. 여보, 일어나. 11시에 출발이야. 10분만. 10시 30분, 10시 50분. 여보, 지금 몇 시인데? 벌떡 일어나서는 화장실로 뛰어가요. 샤워 20분, 머리 말리기 10분, 옷 입기 15분. 빨리. 11시 30분에야 집을 나섰어요. 이미 30분 지가 차를 몰고 가면서 계속 확인했어요. 선물 챙겼지? 응, 케이크는? 트렁크에 넣었어! 보낸 가방에 넣었지? 확인했지? 당연하지! 여러분, 대참사의 시작. 12시 30분, 엄마 댁 도착. 친인척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이모, 외삼촌, 사촌들. 약 30명 정도? 어머, 늦었네. 죄송해요, 엄마. 길이 막혀서 남편이 트렁크로 갑니다. 자, 선물 준비했습니다! 장모님! 선물 상자를 건네고, 그리고 케이크 상자를 꺼냅니다. 그 상자가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보낸 가방이 아니라 생크림 케이크를 보자기에 싸놓은 거예요. 한우 갈비 세트처럼 황금색 보자기에. 여보! 케이크가! 어? 왜? 상자를 열는 순간 케이크 대폭발. 녹아내린 생크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생크림이 엄마의 새 한복에 단. 아이고, 친척들이 다 쳐다봐요. 아빠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이모들은 수군수군. 사촌 동생들은 핸드폰으로 찍기 시작하고. 그런데 더 큰 재앙.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어머니! 제가 닦아드릴게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요. 여보, 잠깐. 말릴 사이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해요. 물티슈! 그리고 싱크대 아래에서 뭔가를 꺼내요. 노란 통, 락스였어요. 락스. 안 돼! 근데 늦었어요. 남편이 락스를 행주에 듬뿍 적셔서 엄마 한복을 문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1초, 2초, 3초. 옷감에서 하얀 무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탈색이 된 거죠. 엄마의 새 한복, 65만 원짜리 수제 원단. 이게 무슨... 그 순간
아빠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지금 뭐 한 거야? 남편이 손에 든 락스통을 봅니다. 이게 뭐지? 라벨을 읽어요. 락스. 이거 세제 아니었어? 아빠의 얼굴이 점점 붉어져요. 사과, 토마토, 홍고추 수준으로. 그날 이후 아빠와는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못했어요. 명절에도 분위기가 그랬어요. 엄마는 우리 사이 원래 그래! 하시면서 체념하신 것 같아요. 친척들 사이에서는 케이크 사건, 락스 사건으로 불리며 전설이 되었죠. 사촌 동생이 찍은 영상은 가족 단톡방에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간히 올라옵니다. 크크크크 이거 생각나. 전설의 그날. 매형 레전드 크크크.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제가 바뀌기로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한 거죠. 생활장애인 남편 생존 매뉴얼. 이걸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첫 번째, 기대치를 낮추세요. 남편을 어른으로 보지 마세요. 5살짜리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설거지 좀 해줘 대신에 이 접시 하나만 딱 하나만 씻어서 저기 세워서 놔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10단계로 쪼개서 지시하세요. 라면 끓여 먹어는 너무 어려워요. 대신에 냉장고 열어, 라면 꺼내, 냄비 꺼내, 물 넣어, 가스 켜, 라면 넣어 3분 기다려 불 거 가스 잠가 그릇에 담아. 네, 이렇게 10단계로요. 세 번째, 중요한 일은 절대 맡기지 마세요. 케이크 운반, 안 돼요. 중요한 서류 제출, 안 돼요. 아이 픽업, 글쎄요. GPS 추적 앱 깔고 하세요. 네, 번째,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외출 전 체크리스트 만드세요. 실제로 제가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스 잠갔니? 확인. 불 껐니? 확인. 창문 닫았니? 확인. 핸드폰 챙겼니? 확인. 지갑 챙겼니? 확인. 네, 마지막 거요.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나가서 지갑 없다고 전화 와요. 5번째, 칭찬은 과하게 하세요. 와, 우리 아들 양말 스스로 찾았어? 천재 아니야? 대박, 쓰레기 버렸어? 기특해.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효과 있어요. 6번째, 보험은 필수입니다.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해요. 우리 집은 화재보험 덕분에 에어프라이어 폭발 사건 때 살았어요. 네,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7번째,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양말 짝 맞추기, 포기. 전등 끄고 다니기, 포기. 휴지 갈아 끼우기, 포기. 뚜껑 닫기, 포기. 대신 내가 하는 게 속 편해요. 8번째,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친구들한테 말하세요. 우리 남편이 말이야. 그러면 5초 안에 댓글 폭주해요. 우리 집도 그게 정상이. 우린 더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전국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생활장애인 남편을 둔 아내 다 같이 버티고 있어요. 9번째, 자기관리 시간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카페 가서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영화, 고기. 그래야 화병 안 나고 버틸 수 있어요. 10번째, 그래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강제로라도요. 밤에 코 골며 자는 남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첫째 아들 이쁘긴 하지. 사실 안 이쁜데 근데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내일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친정엄마 칠순 잔치 이후 이제 2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해요. 오늘도 여보, 리모컨 어딨어? 손에 들고 있으면서요. 여보, 양말이 없어. 서랍에 가득한데요.
여보, 이거 어떡해? 포스트잇에 써붙여놨는데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화도 덜 나요. 아, 우리 둘째가 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완벽한 사람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죠. 남편은 생활에 장애가 있고, 저는 남편이 보기엔 제가 잔소리쟁이일 거고 너무 꼼꼼하고 신경질적일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착해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웃기려고 노력하고 서툴지만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생크림 사건 이후에도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진짜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그 덤벙거리는 모습이 귀엽기도 해요. 정말이에요. 가끔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 남편 얘기인 줄 알았어 하시는 분 계시죠? 네, 맞아요. 당신 남편 얘기도 맞아요. 우리 모두 생활장애인 남편을 둔 강인한 아내들입니다. 우리는 생존자예요. 매일매일 작은 전쟁을 치르고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가는 진짜 영웅들이죠. 오늘도 살아남았어요. 내일도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을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큰아들, 오늘도 집 안 태워서 고마워. 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 사랑할 거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웃음이 있기를, 그리고 남편분들이 오늘만이라도 대형 사고를 안 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우리 내일도 살아남아요. P.S.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남편분들, 화내지 마세요. 당신들도 알잖아요.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 아내들에게 잘하세요. 사랑합니다. 진짜로요.